오늘은 미국 바이스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의 백인 모델들은 꽤나 쉬웠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외국 국적인이 갖는 프리미엄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기사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면만 다루는 기사는 아니니까요.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학교 교사였던 오로라 슈레더는 지난 2020년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던 중 꿈에 그리던 모델 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에이전트를 바꾸고 그리고 결정적으론 머리색을 바꾸기 전까지 그녀의 경력은 정체되어 있었다. 저는 금발로 변신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일이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됐죠. 금발 파란 눈 백인은 치트키죠. 30살의 슈레더는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가 상업적 매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자신의 피부색을 활용한 서구 출신 백인 이민자의 길을 따랐다. 한국 백화점의 프라다와 구찌 매장에는 이제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지만 한국 로컬 브랜드는 여전히 외국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획일적인 시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백인 광고 모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엑스트라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인이 가장 많은 이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출연하는 TV 토크쇼에는 모델 출신의 백인이 주로 등장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펑키한 여름 노래 버터로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재확인한 2021년 슈레더는 달라진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바로 페이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냐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구권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됐다. 그와 동시에 한국 내 백인 모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거나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히트할 때마다 이 틈새 시장의 수혜자들에겐 오히려 손해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유럽계 인구는 2011년 약 3만 명에서 2019년 약 1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러시아계 인구는 6천 명에서 3만 명으로 5배나 늘었다. 한국 스타와 TV 프로그램의 글로벌 성공은 소비자들이 자국 문화보다 백인을 선호한다는 한국 기업들의 오랜 통념조차 깨뜨리고 있다. 우리는 처음처럼 와우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요즘은 슈레더가 최소 비용을 설정하면 브랜드들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말한다. 그들은 대신에 인스타그램에서 유학생이나 외국인을 찾는다. 결국 그녀는 더 낮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 많은 한국 패션 브랜드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백인 모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가 폭넓게 받아들여지면서 틈새 시장에서 활동할 흑인 모델의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한현민, 배우진 등 한국계 흑인 모델은 한국 주류 언론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7년 전 한국에 정착한 프랑스인인 데보 씨는 말한다. 예쁜 금발 백인 여자, 잘생긴 백인 남자 그리고 흑인 남자가 있어야 인터내셔널한 느낌이 나고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인의 상업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백인 출연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세였고 한국말을 잘하는 웃긴 외국인이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문화, 이를 주제로 한 패널 형식의 프로그램인 JTBC의 비정상회담과 같은 프로그램은 타일러, 줄리안 같은 백인 남성을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 유명세를 타게 했다. 2017년 비정상회담의 종영을 기점으로 이 컨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시들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공급은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6, 7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TV에 출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백인이면서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관심이 줄어들었죠. 시장에서 밀려난 일부 모델들은 소위 토킹바라는 곳에서 일하기도 한다. 이는 보통 나이 많은 한국 남성들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곳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나요? 그들은 술집에 가서 나이든 한국 남성들을 위해 술을 따라줍니다. 슈레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이 쉽게 모델이 될 수 있고 좋아하는 한류 배우를 만날 수 있는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를 자주 받는다. 이제 그녀는 이러한 통념을 불식시키고 업계의 어두운 면을 포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한국의 치열한 외국인 모델 경쟁 환경은 브랜드 담당자들이 절박한 모델들에게 접근해 스폰서십을 약속하며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말한다. 외국인 모델들은 한국의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이러한 강압이 신고되거나 공론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좁은 업계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에이전시를 신고하고 이름을 밝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한국의 최대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모델링 채팅그룹이나 레딧, 페이스북 그룹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모델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뒤 결국 에이전시 업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비자 사기 또한 만연해 있다. 모델 겸 유튜버인 페리스 카기리는 특정 에이전시가 소속 모델의 여권을 보관하고 수입의 30에서 50%를 가져간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사실 스폰서십이나 경쟁에서 도태된 연예인들이 화류계로 빠지는 이런 내용들은 익히 알려진 우리 연예계의 뒷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 모델이나 연예인의 관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적 일탈이나 선택의 차원은 분명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겠죠. 우리 언론에선 다룬 적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매체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런 현실도 우리 사회 한쪽에는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